안녕하십니까. 전광남 정형외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저히 낫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내는 일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역경을 견뎌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남수단의 보르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의 한빛부대 장병들이 가서 치안 유지와 도로도 닦고 진료도 하는 중에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굶주리는 걸 보고 땅에다 농사 지을 생각을 했는데,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냐면 나일강이 넘쳐서 홍수가 되기도 하고 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지대라 조금만 가물면 땅이 갈라지고 해서 역대로 거기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니라고 버려둔 땅입니다. 마침 그 장병 중에 하나가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던 경력이 있는 장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벼농사를 시도해서 성공한 얘기입니다. 홍수로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도 물속에서도 큰 피해 없이 잘 자라는 벽씨를 농업진흥청에서 협조를 얻고, 그 외에 노력봉사를 해서 논둑도 만들고 비료도 치고 여러 가지 물길들 대고 하는 갖은 고생 중에 벼농사를 시작해서 성공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도저히 낫기 힘들다, 어떤 방법을 써서도 다 실패하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아픔을 견디면서 약으로 연명하는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데,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실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는 기회가 있으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때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이 있고 한다면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기대만 했다가는 조금만 뭔가가 이렇게 안 되면 포기를 하고 더 이상 안 된다, 이거는 그만둬,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낫지 않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특히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핌스 치료라는 치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만은, 워낙 치료가 어렵고 치료를 견뎌내기가 또 힘들기 때문에 한 가지 용기를 주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환자분들은 그 치료할 때 미리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와 얘기 안 했을 때에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가 핌스 치료라는 것은 단단한 덩어리를 깨주는 치료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환자가 어떤 느낌을 가질 겁니다 라는 걸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줘요. 단단한 덩어리에 우리가 바늘을 딱 넣어서 그 덩어리를 깨는 과정에서 예측되는 증세로, 첫째로 바늘이 들어갔을 때 딱딱한 덩어리가 바늘이 들어가면 뻐근한 증세가 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해요. 바늘이 그 덩어리에 딱 꼽혔잖아요. 그 꼽힌 자리가 우리하면서 뻐근해요. 뻐근하다, 이 말은 제대로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거와 같아요. 그러면 뻐근함을 느낀 사람은 나중에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정상적인 근육에 바늘이 들어가면 별로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어떤 증세가 있느냐 보세요. 바늘이 덩어리에 탁 들어갔어요. 그러면 억시, 자, 이거로 표현합니다. 억시 아파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쿡쿡 하면서 뻐근한 증세가 나타나다가 조금 지나면 쿡 조금 있으면 쿡 하다가 나중에 싹 풀어지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저는 환자분한테 치료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오면 좋은 거니까 조금 아프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하고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경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 통하는 느낌. 어떤 거냐면 목이나 허리를 치료했을 때 손끝 또는 발끝까지 칙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이런 증세가 오면 찌릿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고 바늘을 탁 넣습니다. 찌릿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벌써 신경이 통했습니다. 조금 다소 불편하지만 이겨낼 수 있죠. 그럼 예, 참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신경만 풀리는 게 아니고 혈관도 풀려요. 혈관이 풀리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은 후끈한 느낌이 훅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손과 발이 따뜻해짐을 느낄 겁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분은 평상시에 느꼈던 증세에서 손발이 차잖아요. 그런데 이 찬 것이 요 치료 바늘이 딱 들어갔다 나오면서 덩어리를 딱 깨줄 때 따뜻해짐을 느끼는 거예요. 원장님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경과가 엄청 드문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이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핌스 치료는 딱 3번 정도 해보면 판단이 서요. 이것이 나을 것인가 못 나을 것인가 판단이 설 정도로 아주 신속하고 빠른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한 달 이상 치료를 했는데 뭐 핌스 치료 말고 다른 여타 치료 전부 다 합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다 하면은 이거는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요. 의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치료를 했는데 저도 핌스 치료 외에 기타 등등 많은 치료를 전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넘버원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이제 이 치료를 거의 집중을 해서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증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듣고 환자분이 얘기해 줘서 아는 거죠. 저도 그런 얘기를 미리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환자분이 느끼는 것 중에서 바늘이 딱 들어갈 때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나쁜 조직을 통과할 때 펄떡펄떡 이렇게 근육이 뛰어요. 그리고 바늘에 꼽아 놓으면 꼽힌 바늘에 들어가 있는 근육이 터서석 불수의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푸석푸석 이렇게 튀어요.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의사가 느끼는 좋아지는 느낌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런 치료를 우리가 했을 때 신경이 통하면 혈관도 같이 통하고 근육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몸이 화학 공장이라 치면 각종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많이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장을 돌릴 때도 공장에서는 물을 많이 쓰잖아요. 예, 물을 안 쓰는 공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조업에서.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신진대사가 굉장히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몸 체중이 많이 감소해요. 몸무게가 줄어요. 살이 빠진다는 얘기죠.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환자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서 아는 거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환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런 현상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도 참고 견뎌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여기다 바늘을 꼽았어요. 근데 많이 아팠어요. 타사삭 하고 욱신거리고 막 뻐크나 했는데 나중에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은 좀 많이 했으니까 좀 힘들 거니까 그만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원장님 여기 하나만 더 요 자리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요 해드려야죠. 딱 해줍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아주 잘 낫고 그 어렵던 통증이 이제 소실되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 비해서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의사가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픈 자리를 눌러서 다 표시를 해놓고 그 자리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바늘을 딱 꼽았을 때 아무 증세가 없거나 미미한 증세 있을 때는 안 해요. 그러나 어느 한 곳에 딱 넣었을 때 유달리 아픈 데가 있어요. 유달리 딱딱한 데가 있고 그런 자리만 골라서 따로 또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 곳 중에서도 아프다고 선정된 부위에서도 각각 다 반응이 다르고 그 중에서 유달리 아픈 자리고 유달리 딱딱한 부위에만 치료를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환자분들은 이제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하고 잘 견뎌내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핌스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딱딱한 덩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덩어리 사이즈도 크고 덩어리 개수도 많고 그리고 딱딱한 정도도 심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바늘이 딱 들어갈 때 엄청 아파요. 뻐근해요. 많이 아프시죠?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바늘 넣어서 딱 꼽아놓고 조금 있으면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하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를 하는데 이 간격은 보통 일주일에 2번 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치료해요. 심한 사람은 일주일에 3번도 해요. 근데 첫 번에 바늘이 들어갔을 때와 같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바늘이 들어갔을 때는 벌써 현저하게 사이즈가 감소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반도 지도를 연상을 하면 한반도 지도에 해당되는 크기의 덩어리를 딱 치료했을 때 두 번째는 남한만해져요. 그 다음에 또 치료하면 경상북도만해지고 또 한 번 해주면 제주도만해져요. 그 다음에 또 치료하면 독도만큼, 울릉도 독도만큼 작아져요. 그러면 현저하게 통증도 사라지고 환자 상태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이렇게 통증이 감소하는 것을 환자 스스로 알고 이제는 환자분이 스스로 원장님 조금 더 해주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환자분한테 이제 바늘을 딱 넣었을 때의 느낌이 우리 낚시할 때 아무리 조그만 붕어가 잡혔어도 안 잡힌 거하고 잡혔을 때 하고는 아무리 작아도 느낌이 달라요. 바늘의 느낌이 낚싯대의 느낌과 같아요. 미세한 떨림, 미세한 느낌이 확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이 싹 들어가면은 끄트머리에 딱 닿는 부위에 끈적끈적, 영어로는 스티키라고 그러는데 끈적끈적 들어붙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떤 데는 말이죠. 딱 바늘이 들어갔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딱 잡아버려요. 이런 현상도 있고요. 또 뭔가가 좀 지저분해요. 바늘 넣었을 때. 근데 정상적인 거는 바늘 넣을 때 통증도 하나도 없고 뭐 아주 소프트하게 쏙쏙 들어가요. 그런데 딱딱한 부위에 지저분한 곳에 딱 들어가면 뭔가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느낌이 탁 전해져 와요. 그러면 환자분한테 얘기해요. 이 자리가 아주 나쁜 자리인데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잘 치료받고 효과도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거는 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가 바늘에 들어갔을 때 근육만 치료하는 거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근육을 치료하지만 인대도 치료하고 힘줄도 치료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위에 치료를 다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딱딱해진 근육을 치료할 때는 바늘이 근육에 딱 들어가면은 팍팍 하고 튀어요. 근육이 벌떡 튀어요. 딱 들어가면 팍팍, 딱 들어가면 팍팍 이렇게 튀어요. 이것을 의학 용어로는 트위칭, 비틀림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뭐 근육 벌떡거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핌스 치료하는 의사들끼리 뭐 하는 얘기지만 신의 축복이 이 사람한테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축하할 정도입니다
라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잠시 요 바늘이 들어갈 텐데 갑자기 바늘이 파삭 튀면은 이것은 굉장히 축복받은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안 좋아지는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자, 바늘 들어갑니다. 파삭 파삭 이렇게. 근데 자꾸 그 자리를 자꾸 넣어주면 나중에는 튀질 않아요. 다 튀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환자한테 바늘을 딱 뽑고, 자, 움직여 보세요. 아우,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핀스 치료의 진수입니다. 얼마만큼 빠르냐? 하나, 둘, 셋 할 정도 좋아져요. 하나, 둘, 셋 할 때 근육이 팍 뽑고, 어때요? 그 즉시로 좋아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힘들지만 역경을 견디고 아픈 것을 견디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이 핀스 치료를 받을 때 그냥 덜렁덜렁 여기 아픕니다 하고 오지 마시고 자기 증세를 깨알같이 적어서 불편한 것이 어떤 것인지 어디가 아프신지 이런 걸 다 적어 갖고 오시면 너무 좋아요. 진찰 시간을 이만큼 줄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진단으로 어떤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 몇 번을 했는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갖고 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뇨가 있는지 혈압이 있는지 이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기존 질병들 뭐 다 좋아요. 기존 질병도 자기가 앓고 있는 병명을 다 적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먹고 있는 약들이 어떤 약인지도 우리 약봉투에 보면 약 이름과 그다음에 약 모양도 다 그려져 있거든요. 요즘은 잘 돼 있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 오든지 직접 봉투를 갖고 오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 약 중에서 항혈전제 피가 잘 통하게 하는 약들 가령 어떤 데 쓰냐면 심근경색이라든가 해서 스텐트를 박았거나 협심증으로 피가 잘 돌게 하는 그런 약들 그 다음에 뇌출혈 또는 뭐 뇌경색 뭐 이런 해서 그 먹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게 이제 피를 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주의사항에 이를 뽑을 때 이 약 먹고 있다는 얘기를 꼭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약을 드시고 있으면 그 약 이름도 어떤 약이 요 약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 이름도 찍어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뭐 MRI 찍었거나 뭐 엑스레이를 찍었거나 하면은 그것도 카메라를 찍어 갖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뭐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고요. 진찰을 해서 아픈 데를 다 일일이 찾았을 때 환자가 대충 여기서부터까지 아픕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픕니다. 다리가 어디가 종아리가 아픕니다. 뭐 아픈 자리를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엉덩이가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다 알고 갖고 오신 자료도 보고 어떤 약을 이때까지 먹어왔고 하는 걸 제가 다 아니까 엄청 편리하죠.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그러면 제가 환자를 진찰해서 아픈 데를 찾아내는데도 훨씬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역경을 이기고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자 이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